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술을 즐기는 분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편에 속했는데 술에 관해서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셨대요. 참으로 술 마시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는 것이다. 소가물을 마시든 마시는 사람들은 입술이나 혀를 적시지 않고 바로 목구멍으로 삼키니 그게 무슨 맛이 있겠느냐. 술의 정취는 살짝 취하는 데 있다. 이 글을 보면 오히려 정약용 선생이 훨씬 술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죠? 참으로 술 맛이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는 것이다. 정약용 선생의 이 말처럼 봄에 그렇게 취하고 싶네요.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 봄을 살짝 적셔서 자연스럽게 봄 취기가 감돌게 하는 거죠. 목구멍으로 꿀꺽 삼키지 말고 서서히 스며들게. 정약용 선생이 산천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듯 그렇게 우리도 봄 한 잔 기울여 보아요.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저는 김아라입니다. 꽃이 피었네. 예쁜 꽃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안 해. 긴 눈밭 속에서 겨울을 버텨. 꽃이 피었네. 겨울을 버텨. 꽃이 피었네. 겨울을 버텨. 꽃이 피었네. 바버레츠 봄곰 들었습니다. 생생라디오 4월 24일 토요일 함께합니다. 봄에 취할 수 있는
그런 날들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마음이 봄이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 마음으로 봄 맞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음으로 주말을 맞는 그런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요. 광고 듣고 와서 더욱더 주말답게 우리 함께 즐겨봐요.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랜드마크를 넘어선 도시가 온다. 김해유라 더 스카이시티 제니스앤프라우. 최고 49층 4393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이 하나로. 김해유라 더 스카이시티 제니스앤프라우. 3월 오픈 1644-0074 두산건설 코오롱 글로벌. 백미도 잡곡도 다 똑같이 초고압으로? Why? 이젠 재료에 맞춰 압력을 바꾸는 Cuckoo Twin Pressure. 초고압을 넘어 무압까지 담은 쿠쿠만의 미식가전 쿠쿠 트윈 프레셔. 쿠쿠하세요 쿠쿠. 모든 걸 다 바쳐지 원하는 건 다 사주지 아낌없이 주고만 싶었어 하지만 너는 모르지 너에게 나는 오로지 친구 이상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네 다른 사람을 찾으려 하네 나에겐 오직 너 하나밖에 없는 걸 알잖아 내 맘을 받아줘 너의 다른 그 시선이 내가 잡은 그의 손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 생각해봐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난 그저 울고만 싶었어 마음을 열어두기 전에 나를 남자로 봐주길 원해 행복한 내가 한 내 손에 제발 날 받아줘 내 맘 좀 알아줘 Let's go. 너는 안을래 내가 주는 날같이 너만 사랑할래 Everyday 너만 생각해 다른 사람은 절대 안돼 너야만 해 What I want What you want Children growing, women producing, men go working, some do stealing. Everyone's got to make a living. Let's go. 나의 가슴에 너를 안을래 너를 너무 사랑해 난 everyday 널 생각해 절대 안돼 너야만 해 What I want What you want Tu te rappelles 주말엔 뭐 볼까? notre première jour
이번 주말엔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까요? Je pense très 팝콘이랑 콜라 들고 함께 보면 더 즐거운 영화들. 주말에 뭐 볼까? 이 시간에 최신 개봉작을 소개해드리죠. était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aussi trop encore. Belle, embrasse-moi comme tu. 첫 번째 영화는 스프링송. 제 연출작을 들고 관객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고 떨려요. 배우로서 만나는 것과는 또 다른 설렘입니다. 배우 유준상 씨가 감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준상 씨의 세 번째 장편 영화 스프링송이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는 미완성곡의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뭉친 세 남녀가 봄을 기다리면서 부른 특별한 노래를 그리고 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이라는 색다른 컨셉과 배우들의 즉흥 연기가 어우러져서 스크린에서 신선한 느낌이 전해지죠. 겨울이 끝나길 기다리던 어느 날, 준상은 새로운 곡을 준비하던 밴드 멤버 준화에게 뮤직비디오 제작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촬영지부터 콘티 대사까지 즉흥적으로 정하게 된 준상. 일본 배우 아키노리와 한국 배우 소진 그리고 순원까지 준상의 갑작스러운 계획 하나로 한 곳에 모이게 되고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함께하게 된 네 남녀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길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과연 이 노래의 끝에서 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유준상 감독은 영화의 제작과 각본, 연출, 연기 등을 맡는 등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번 작품에 전작보다 더 깊고 짙은 음악 색채를 펼쳐냅니다. 지난해 열린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돼 일찌감치 주목받은 영화 스프링송. 유준상 감독의 영화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화는 내일의 기억. 김강우, 서예지 주연 영화 내일의 기억. 서유민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요. 그동안 영화 덕혜옹주,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극적인 하룻밤 등의 각색과 각본을 맡아서 섬세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줬죠. 그럼 내일의 기억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낙선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서 깨어난 수진.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한데 자상한 남편 지훈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돌봐줘 금세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비록 기억은 없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수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마주친 이웃들의 위험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갑작스럽게 생긴 예지 능력에 당황한 수진. 그런 그에게 옛 직장 동료는 지훈에 대한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하는데요. 게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진 속 남편의 자리엔 지훈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지훈이 알려준 자신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 설상가상으로 수지는 알 수 없는 남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환영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연 남편 지훈은 누구일까요?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팬이라면 누구나 반길 만한 작품, 영화 내일의 기억.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가 자아내는 긴장감, 서스펜스, 흥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담백함을 더해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서유민 감독의 차기작까지 기대하게 하는 작품, 영화 내일의 기억. 영화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화는 소년 시절의 너. 관객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재개봉하게 된 영화 소년 시절의 너.
특히 셀럽들의 추천으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가수 아이유가 SNS를 통해 소년 시절의 너를 팬들에게 추천했고, 배우 도경수 씨도 팬들과의 온라인 소통 중 소년 시절의 너를 추천해서 팬들 사이에서 관람 인증이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이길래 셀럽들이 선택한 걸까요? 대입 시험을 앞둔 중국의 한 고등학교. 교내 괴롭힘을 당하던 첸니엔에게 어느 날 건달 소년 베이가 나타납니다. 첸니엔은 시험만 잘 치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에 순응한 우등생 소년인데요. 첸니엔과 건달 소년 베이는 비슷한 상처와 외로움에 끌려 서로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능을 하루 앞둔 어느 날, 첸니엔의 삶을 뒤바꿔버릴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첸니엔만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베이.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마음먹는데요. 두 사람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영화 소년 시절의 너는 중국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는데요. 지난해 10월 중국 개봉 당시 큰 화제를 모으며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댈 것 없는 소녀와 가진 것 없는 소년의 운명적 만남. 영화 소년 시절의 너에서 확인하세요. 이상 주말에 뭐 볼까였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어쩌면 나 그대를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난 알고 싶었죠. 그대의 모든 걸. 사랑은 그곳에서 나의 맘 빈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주었지. 언제든 나를 보면 그렇게 서 있어줘. 그대여 나에게 그런 말을 들은 넌 나를 믿지 않았지. 다들 그러하듯이 그런 너의 마음은 몇 계절을 삼키며 알게 된 거야. 사랑은 그곳에서 나의 맘 빈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주었지. 언제든 나를 보면 그렇게 서 있어줘. 그대여 나에게 나보다는 나를 잘 알고 그런 나를 살게 해줬어. 데려가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 사랑은 그곳에서 나의 맘 빈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주었지. 언제든 나를 보면 그렇게 서 있어줘. 그대
평생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어머님의 정성을 담은 젓갈 정담 젓갈에서 명품 6종 세트, 하늘 위의 바다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천연 스파클링 온천을 품은 밀양호텔 아리나에서 숙박권, 커피는 051아이가 카페 051에서 상품권, 착한 낙지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 자장면이 맛있는지 비단비 식사권, 맛이 땅 즐겁땅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집코겐 꽃잔치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꽃다발을, 고품격 젤리 전문샵 킴스네일에서 네일관리 상품권, 프리미엄 해양 리조트 하나리조트 거제 벨버디어에서 요트 승선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스릴 만점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창원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 호텔에서 숙박권 준비했어요. 네, 이 모든 선물들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토요일 2부 시간은 뭐요? 네, 그렇습니다. 주중에 신청곡 들려드리긴 하는데 다 못 들려드리니까 이날 여러분들에게 또 신청곡 들려드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2부가 잠시 후면 또 열리거든요.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산들 날씨 좋은 날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저기 멀리까지 탁 트인 투명한 날씨야. 그래 파란색은 이게 파랑인 거지. 이런 날에 우린 만나지 않을 수 없었지. 흔하지 않은 이 날을 함께하러. 우리 사이 공기는 그 언제나 탁한 날 적었지. 하루하루 너를 본단 그 기대란 건 정말 그 계절에 마치 호흡기 같던 너라는 추억. 이제는 그리움이라는 순간뿐. 어딘가 살고 있을 너를 떠올리는 날. 아닌 척 무던하게 내 삶을 사는 내가 어딘가 어색하게도 그럭저럭 살아갈 만해. 가끔 견디기 벅찬 날도 너 없는 거린 조금 낯설지만 괜찮아. 내딛는 발걸음이 단절해도 괜찮아. 이러다 언젠가 누군가 함께 걷겠지. 이렇게 멋진 날씨 속 거리를. 비 온 뒤에 개인 하늘처럼 나도 바뀌겠지. 영원한 건 없는 거란 내게 말했었잖아. 이 계절만 잘 견디면 완벽한 타임 될 거야. 이 잔인한 좋은 날씨가 지나면 어딘가 살고 있을 너를 떠올리는 날. 아닌 척 무던하게 내 삶을 사는 내가
이러다 언젠가 누군가 함께 걷겠지. 이렇게 멋진 날씨 속 거리를 나 혼자 지난 날에 너무 큰 의미를 두나봐. 차창밖에 마냥 밝게 웃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쉽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 고작 사랑하는 사랑 그거 좀 없으면 어때. 빛날 토닥여 나 혼자만을 위해서도 비춰줄 거래. 어쨌든 울산이 아껴둔 길천 2차 2단계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편리한 접근성, 3.3제곱미터당 100만 원 미만의 분양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세제 지원까지 기업의 성공, 울산시가 함께하겠습니다. 문의 229-2762. 정근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닭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었다 아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닭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1차의 자부심 그대로, 푸르지오의 푸르지오를 더한 2780세대 브랜드타운의 가치까지 더 크게 누리는 프리미엄 시티의 완성. 김해 프로지오 하이엔드 2차. 견본주택 개관 중 055-328-5677 대우건설. 2021 성우하이텍배 K&N 온택트 환경마라톤이 5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지역 시간에 상관없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즐기는 온택트 환경마라톤은 K&N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2021 성우하이텍배 K&N 온택트 환경마라톤은 K&N, 성우하이텍 주최, B&K 부산은행, 한국수력원자력, IS동서, 부산도시가스, 현대해상, NH부산농협, 주식회사 넥센, 롯데건설, 2030 부산월드 엑스포 협찬입니다. 보이나요? 대지를 깨우는 봄의 생명력이. 느껴지나요? 봄의 감촉이. 들리나요? 봄이 오는 소리가. 우리는 봄을 얼마나 만끽하고 있나요? 봄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이제는 자연에 대하는 태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신세계 센텀시티와 함께합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 파워 FM입니다. 365일 초특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 이코노미 출시.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알아 누나. 아라 씨, 알아 이모, 아라 언니, 알아 아줌마. 알아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부산 경남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이죠. 파랗게 펼쳐진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고 있죠. 길을 기울여주고 놀아주고 또 길을 내주고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우리의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시간 마련했어요.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새롭게 마련한 코너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어느새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달 알려드린 친환경 선박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연가스나 수소, 전기 연료를 사용해서 대기 오염물질 대신 수증기가 나오는 선박인데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선박 건조해서 바다도 살리고 정부 보조금도 받으실 고마운 선주님들 다음 달 14일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신청하시면요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되는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한주 부산운항관리센터장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운항관리센터장 김한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제 고향이 완도거든요. 아, 완도요? 예. 어려서부터 노를 지어 바다 낚시를 하거나 여름에는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다와 가까워지면서 네. 큰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해양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네. 애국선박 항해사가 되었습니다. 항해사셨구나. 성산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 그리고 마젤란의 읍은 물론 최근 큰 화제가 된 수에즈 운하 많이 네. 들으셨죠? 네네네네. 그것까지 통과했었죠. 오. 지구를 거의 한 3바퀴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와, 저는 지구 한 바퀴라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멋지십니다. 제가 1988년에 실습생으로 첫 승선 생활을 했는데요. 네. 당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88 올림픽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었죠. 요즘엔 외국에서 K-팝과 한국 영화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아라 씨, 네. 혹시 좋아하는 영화 장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로맨스나 액션 이런 거 좋아하는데. 혹시 재난과 탈출을 다룬 2019년 개봉 네. 영화 엑시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엑시트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가족들과 명절 때 봤는데. 네. 네.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심에서 탈출하는 비상 상황에 관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 다양한 재난 상황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네.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많이들 기억하시는 따따따 그 있잖아요. 옥상에서 네, 예. 구조 요청하는 거 네네네. 따따따따따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네.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장면은 유독가스를 피해서 지하철을 이용해 안전한 건물로 대피했던 모습입니다. 아, 그것도 기억나네요. 지하철 구조용품 보관함에서 방독면을 꺼내 쓰거나 유독가스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하철 역내에 있는 점자 보도 블록을 이용해서 탈출로를 찾았거든요. 오, 맞아요. 재난 상황이 닥치면 정전이나 짙은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네. 평소엔 점자 보도 블록이 시각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구나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아, 비장애인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구나. 점자 보도 블록이 단지 시각 장애인만을 위한 배려는 아니구나 하고요. 사실 4월은 또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장애인의 날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날이 아닌 장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법정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지하철의 점자 보도블록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객선의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어떨지 그것도 지금 궁금해집니다. 참, 그리고 코너 끝에 해양탐험대 퀴즈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5분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도 선물로 드리니까요. 오늘 코너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철도나 버스 같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거든요. 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연안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여객선 24척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모든 연안여객선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네, 여객선에 설치하는 교통약자 편의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후 교통약자 편의시설과 유사한데요. 선내 자동 안내방송 시설과 전자문자 안내판, 네. 그리고 휠체어 승강 설비와 휠체어 보관함, 교통약자용 좌석과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이 있고요. 네. 여객실 출입 문턱을 낮춘다거나 안전 손잡이와 목적지 표시 안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객선 구조상 객실이 2층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약자 편의시설도 별도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여객선이 2층이거나 객실과 화장실의 층수가 다른 경우엔 여객선 내에 계단은 설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원래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고려해 보았지만 여객선은 계단폭이 좁다 보니 설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 그랬군요. 선내의 좁고 가파른 계단과 면적의 한계 등을 고려해서 의자형 리프트를 설치했고요. 배터리로 구동되어서 활용도가 높고 실외용 보호 커버도 장착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박 내부 진동이나 외부 환경에 강하도록 설계하였고 속도도 안정적이고 구동도 쉬워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교통약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단순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만 떠올리기 쉽거든요. 네. 법적으로 교통약자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포함한 보호자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좀 더 넓은 개념으로는 신체적, 제도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저소득자나 소외지역 주민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여객선이 무트로 나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하잖아요. 버스나 기차는 대중교통법이 지정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요금도 저렴하고 여러 지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객선은 어떤가요? 그런가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연안 여객선을 공공교통수단의 관점으로 보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문화추구권과 같이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지난 2020년에 대중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내양전기 여객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되었는데요. 네. 그 이전까지 연안 여객선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육상교통과 비교할 때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섬 지역 주민들은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거나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을 이용해야 해서 안전사고에도 취하겠고요. 네. 이제는 연안 여객선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운임도 인하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객선 터미널과 선착장의 개보수 지원이라든가 친환경 여객선 도입과 노후 선박 교체 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영토를 가장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바닷길이야말로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길인데 작년에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고 교통약자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보편적인 교통복지로서 바닷길이 조금씩 더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볼게요. 정세훈, 바다를 나는 거북이. 밤하늘도 잠을 자는 듯해 별들과 비밀 얘기라듯이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를 꼬집어 보고 너만 보면서 웃는 게 나만 정말 몰랐던 것 같아 어둠도 내겐 잠시였는데 뭐가 무서웠는지 아님 싫었던 건지 자꾸만 피해 숨고 있어 오늘부터 내가 먼저 갈게 그댈 위한 노래 숨이 터질 듯 아름답도록 하루 종일
그냥 꿈을 꾸는 듯해. 낯설고 모두 새롭기만 해. 두렵기도 하지만 포긴 안 할 거야. 난 네가 있어서 용기를 내. 나만 정말 몰랐던 것 같아. 어둠도 내겐 잠시였는데 뭐가 무서웠는지 아님 싫었던 건지 자꾸만 피해 숨고 있어. 오늘부터 내가 먼저 갈게. 그댈 위한 노래 숨이 터질 듯 아름답도록 하루 종일 너만 밤새워 바라보고 쉽고 깊어요 바람처럼. 하늘 높이 다시 날아올라 내 숨을 다해 올라 바다를 나는 거북이처럼. 처음보다 느려도 난 좋아. 한 걸음 다가가 널 품에 안고 노래할 거야. I will stay with you. 오늘처럼 달도 밝은 밤이라 좋아. 두 눈을 감고서 두 손 꼭 잡고서 함께 있고 싶어. 사랑해요 하늘 아래 둘이 또 매일 우리 둘이 숨이 터질 듯 아름답도록 심호흡 한번 하고 소원을 말해봐요. 우리들만 꼭 길을 걸어요. 하늘 높이 다시 날아올라 내 숨을 다해 올라 바다를 나는 거북이처럼. 처음보다 느려도 난 좋아. 한 걸음 다가가 널 품에 안고 노래할 거야. I will stay with you. 네, 정세훈의 바다를 나는 거북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생로도 해양탐험대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한주 부산운항관리센터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죠. 교통약자에 어린이도 포함되잖아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안여객선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까지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교 안전교육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원래 저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년 인천과 목포, 여수의 섬지역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눈높이 안전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네. 올해는 지난 15일에 전남 여수시에 있는 검은초등학교와 함께 학교 안전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우리 부산에서도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여객선 업체와 협력해서 영도 소재 초등학생 530여 명을 대상으로 구명 설비 등 안전장비 실습 체험, 여객선 안전 수칙 등을 주제로 영도 해양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객선 교통약자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는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작년에 1,060만 명이 여객선을 이용하였고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1,500만 명 이상이 바닷길을 이용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근 여객선 이용 인구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분의 1 이상이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삼면이 바다이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선은 우리 일상과 정말 가까운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객선 교통약자 사업은 기존 운항 중인 선박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보니 구조적인 한계로 설치가 어려운 사례도 있는데요. 향후 선주분들께서 선박을 건조하실 때 보다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도 고려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도 국민이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엘리베이터나 이동식 경사로가 교통약자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무거운 짐을 들거나 몸이 불편할 때 또 감사히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작년부터 여객선이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되면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여객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여객선 교통약자 사업이 앞으로 여객선 이용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하길 저도 기대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죠. 이거 퀴즈 내고 드려야죠. 퀴즈 부탁드릴게요. 네. 여객선은 기차,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이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아주 쉽네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객선은 기차,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이다. O 아니면 X. 1번 맞다. 2번 아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한주 부산운항관리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미도 잡곡도 다 똑같이 초고압으로? Why? 이젠 재료에 맞춰 압력을 바꾸는 Cuckoo Twin Pressure. 초고압을 넘어 무압까지 담은 쿠쿠만의 미식가전 쿠쿠 트윈 프레셔. 코톡 꽃배달 확인 톡 도착. 코톡 꽃배달 간편 주문 서비스로 통화는 짧게 주문은 더 정확하게 코톡 코톡으로 보내세요. 코톡 꼭 톡으로 확인하세요. 전국 화환 꽃배달 주문 1670-5600 꽃으로 말해요. 코톡. 바다로 데려갈게 내
우쿨렐레 피크닉의 바다였습니다.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오늘 함께했는데요. 문제 쉬웠어요. 여객선은 기차,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 수단이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네, 1번 맞다. 여객선은 기차, 버스처럼 대중교통 수단이다. 맞다가 정답이었습니다. 5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 선물로 드릴게요. 2부 끝곡 불독맨션의 데스티니 준비했고요. 3부에서는 유진 씨와 함께 잼킹쇼 펼쳐볼게요. 아주 시원한 10월의 바람 맞으며 그댈 만나러 가는 길 멀리 보이는 저 태양이 뿌린 조각들 우아 우릴 빛나게 하는데 yeah.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좀 더 가까이 내게로 널 만난 건 절대 꿈이 아니야 가까이 더 가까이 You love me 모든 걸 내게 보여줄게 비춰진 나의 사랑 영원히 너도 그렇니 나의 요즘 괜히 실없이 웃는 버릇이 생겼어 슈비루비 베이베 슈비루비 베이베 슈비루비루비루 와 이제 내게 온 축제의 시간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조금 더 가까이 내게로 널 만난 건 절대 꿈이 아니야 가까이 더 가까이 You love me 모든 걸 내게 보여줄게 비춰진 나의 사랑 영원히 Feel me 나를 받아주겠니 나의 사랑아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조금 더 가까이 내게로 널 만난 건 절대 꿈이 아니야 가까이 더 가까이 You love me 모든 걸 내게 보여줄게 비춰진 나의 사랑 영원히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조금 더 가까이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아무런 말도 없이 반짝이던 그 밤 난 기억이 나요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
이 말을 하려고 그대 잠든 나를 깨워줘 메마른 새벽에 검은 고요 속에도 그대 나를 익혀주면 나 손을 내밀어 품에 가득하늘이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Ooh,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그 어떤 말이라도 없었던 것처럼 머물러 주기를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요 이 말을 하려고 그대 잠든 나를 깨워줘 메마른 새벽에 검은 고요 속에도 그대 나를 익혀주면 나 손을 내밀어 품에 가득하늘이 매일 하루 끝이 지나갈 때면 검은 새벽을 또 맞이할 때면 내일 그렇듯 또 아침은 오네 그래 그래 지치지 말고 그대 잠든 나를 깨워줘 메마른 새벽에 검은 고요 속에도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나 손을 내밀어 품에 가득하늘이 아무런 말도 없이 반짝이던 그 밤 난 기억이 나요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요 이 말을 하려고 가둬가든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자, 생생라디오 3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와서 재미난 랭킹쇼 우리 차유진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건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못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어머야, 맛있겠다. 백미도 잡곡도 다 똑같이 초고압으로? Why? 이젠 재료에 맞춰 압력을 바꾸는 Cuckoo Twin Pressure. 초고압을 넘어 무압까지 담은 쿠쿠만의 미식가전 쿠쿠 트윈 프레셔. 재미로 듣는 랭킹쇼 차유진의 잼킹. 차유진의 잼킹 오늘도 시작됐습니다. 유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지는 상큼상큼 랭킹 요정 차유진입니다. 보통 요즘 주말에 뭐 하세요? 요즘 주말에는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자요. 자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네, 저는 좀 평소에 일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주말에
밖에 나가서 잠시 먹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네. 소파에 바닥에 누워서 자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진짜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 중에 열심히 일한 당신 주말엔 자라. 네. 충분히 쉬어라. 네. 그만큼 주중에 또 열심히 또 열심히 살고 계시군요. 유진 씨가. 그래요. 자, 지금 이 시간쯤 유진 씨는 잠들어 있겠네요. 아, 그럴까요? 주말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는 유진 씨와 함께 그러면 오늘도 잼킹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미난 랭킹 준비하셨나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하는데 퀴즈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직업 개수 총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엄청 많겠죠. 네, 엄청 많겠죠. 네. 똑똑하신데요. 정답. 네. 우리나라 총 직업 개수는요. 직업 사전에 따르면 네. 약 12,8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나 몇천 개 생각했는데 만 개가 넘는구나. 너무 많죠. 오. 근데 진짜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직업은 많은데 왜 나를 위한 직업은 없는가? 그래. 맞아요. 이렇게 직업이 많은데 왜 괜찮은 직업은 또 없는가? 진짜네. 진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난이 좀 많이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구직급여 신청자가 역대급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말고 네. 재밌게 풀어가는 시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직업의 세계로 빠지는가요, 우리? 네, 세계에 있는 이색 직업 준비해봤습니다. 세계에 있는 이색 직업. 그럼 몇 위부터 갑니까? 10위부터 10위. 세상에 이런 직업이 이색 직업 랭킹 10위는요. 방탈출 카페 기획자입니다. 방탈출 카페 기획자요? 네. 우리 방탈출하는 그거. 그렇죠. 오. 아마 방탈출 카페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간단하게 저도 한 번도 설명드리자면요. 가보진 않았거든요. 보통은 좀 20대 초반 친구들이 많이 가기도 하던데. 10대랑 20대 맞아요. 초반에. 놀이 문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카페이긴 한데요. 음료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은 아니고요. 네. 60분 제한 시간 안에 추리 그리고 단서를 발견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제 밀실을 탈출하는 게임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에서 우리 봤던 셜록 홈즈나 이런 것처럼 진짜 내가 탐정이 되어서 풀어도 보고 할 수 네. 있는 건데 이게 또 성향에 따라서 이런 거를 좋아하시면 또 즐기기도 하시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싫어요? 머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좀 잘 안 가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탈출을 내 돈 내감이라고 하거든요. 내 돈 내고 내가 갇힌다고요? 내 돈 내고 내가 감금되는 곳. 감금되는 곳.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이 문제를 풀면서 와 내가 이걸 풀었단 말이야 하는 그런 쾌감이라든지 좀 반전 스릴 느낄 수 있어서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네.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대탈출이라고 네네네. 방영을 하기도 했잖아요. 방탈출 카페 아까 안 가보셨다고 가봤어요. 하셨죠. 간단 얘기만 듣고 TV에서만 본 게 다네요. 저도 그런 네, 거니까. 저도 좀 겁이 많아가지고 가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항상 그 보는 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퀴즈를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거기에 나오는 퀴즈들. 네, 그래서 방탈출 기획자가 바로 이 방탈출 게임을 기획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기는 좀 힘들어요. 머리를 네.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똑같은 퀴즈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계속해서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팀을 만들어서 기획을 하는데요. 컨셉을 정하고 스토리 짜는 것부터 뭐 연출, 인테리어, 제작하고 설치, 막 놀라고 막 이런 것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 상상한 기획을 현실화시키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탈출 게임을 기획하는데 네. 한 번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랬구나. 네, 걸린다라고 그 생각 하긴 했었거든요. 저거 매번 바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사실 초기에는 이 방탈출 기획자라는 직업은 없었고 그냥 이 가게를 오픈하신 사장님이 기획을 해서 진짜요? 네,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었는데 보통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잖아요. 그렇죠. 한 번 갔던 사람은 또 잘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방탈출 카페 매니아들이 이 게임의 매니아들이 만들게 된 나중에 거구나. 기획자가 또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연봉은 대략 3천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실제로 공개 채용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진짜요? 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진짜 새로 생긴 직종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방탈출 기획자, 방탈출 게임 기획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9위가 되겠네요. 세상에 이런 직업이 이색 직업 잼킹 9위. 영화관 아이맥스 스크린 청소부.
그 큰 스크린. 네, 맞아요. 정말 큰 스크린. 아이맥스 스크린. 네, 그 아이맥스 스크린 자체가 일반 영화관 스크린의 한 10배 정도 크기라고 해요. 엄청난데. 가로가 한 31m. 32m. 네. 세로가 22m니까 그 세로 22m만 봐도 건물 6층 정도. 네. 예, 정말 크죠. 딱 들어가면 압도하는 느낌이 있고 왜 우리 웅장한 영화나 네네네. 그런 거 볼 때는 아이맥스관들 많이 가시기도 우주 하잖아요. 나오는 영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진짜 뭐 우주에 있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던데. 맞아요. 여기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스크린이 너무 크기도 크고 네. 고가다 보니까 보통 기술로는 닫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생긴 거고요. 완전 전문화돼 있네요. 네, 한번 닫기 시작하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닦아야 된대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좀 내 성격이 꼼꼼하다, 고소공포증이 없다 하면 정말 잘 맞는 직업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한번 채용이 되고 나면 많이 뽑지도 않는데 자리가 잘 안 나요. 왜냐? 그렇겠다. 연봉이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선택되어야 되겠네요. 네, 만약에 들어만 간다면 좀 힘들긴 하겠지만 7시간, 8시간 닫고 보장되고 연봉도 꽤 괜찮고 하니까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맥스 스크린을 보기만 봤지 저거 누가 청소하실래나 생각 못 해봤는데 완전 전문직이군요. 아이맥스 스크린 청소부 9위를 차지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몇 위죠? 8위. 8위. 자꾸 궁금해진다 점점. 8위는 이색 직업 잼킹 8위는요. 바로 워터 소믈리에입니다. 워터 소믈리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셨죠?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와인 소믈리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인의 맛을 감별하고 딱 먹자마자 이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 난 무슨 포도 품종으로 몇 년산 뭐 이런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물도 그렇게 하는 직업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워터 소믈리에입니다. 네. 진짜 와인이 아닌 물맛을 감별하는 물맛 감별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에서 처음 생겼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네, 사람이 이게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건강한 음식, 건강한 물, 좋은 물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해수부터 시작해서 미네랄이 얼마나 들었나 뭐. 그래서 보니까 새로 생겨난 신종 직업이고요. 해수래 그 심층수. 네네네네. 해수를 뭐 먹으려면 먹을 수가 있죠. 네네, 좀 작긴 작겠지만. 그래서 이 직업은 미래에 주목받는 직업 100위 안에 들기도 한 직업이 바로 워터 소믈리에입니다. 물의 맛이나 점도, 향을 통해서 그 물을 구별한대요. 사실 와인은 구분이 저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물 자체를 구분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세한 맛의 차이를 특히 물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에게 이런 물을 딱 상황에 맞게 그리고 취향에 맞게 추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소믈리에 직업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 한국에도 이 직업이 생겨났는데요. 워터 소믈리에가 되려면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에서 전문 교육을 받으시고 워터 소믈리에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수요가 많은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물에 대한 수요나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워터 소믈리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꼭 그냥 물만 추천한다라고 하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생수 제조 회사나 정수기 회사 아니면 좋은 물을 베이스로 해야 하는 화장품 회사에서도 주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상당히 분야가 넓을 수 있겠네요. 단순히 그냥 생수만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대충 구분 갈 때는 있잖아요. 왜 산물 먹어보고 그냥 집에서 그냥 생수 산 거 먹었을 때랑 맛 다르고. 진짜요? 구분이 가세요? 워터 소믈리에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수물이랑 생수 사 먹는 것도 다르고 생수 회사마다 물이 좀 맛이 달라요. 저는 아라 DJ님께 워터 소믈리에를 추천드립니다. 제 2의 직업으로. 요즘엔 또 투잡이 뭐 엔잡러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아니 근데 조금 다른 건 알지만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진 않는데 어떤 걸 배우려나 궁금하긴 궁금하네요. 자, 워터 소믈리에까지 우리 세계 이색 직업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른 직업의 세상 만나볼게요.
몰래 You're my boy, I'm your lady 헤어지자 말 쉽게 하지 않길 바래 나는 사랑 그 자체로 된 거야 걱정하지 마 항상 옆에서 널 지켜줄게 내게로 와 난 너에게 조금씩 가까이 넌 언제나 자꾸만 멀어져 하지만 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제 못 알겠어 돌아와줘 다시 내게 너에게 사랑을 원했어 넌 언제나 대답이 없었지 하지만 나 널 사랑해 언제까지나 멀어져 가는 걸 느껴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어 이게 뭐야 마치 숨바꼭질 같잖아 항상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영원히 너뿐이라는 걸 믿어줘 얘기해줘 I love you 영원히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된 거야 걱정하지 마 항상 옆에서 널 지켜줄게 내게로 와 너에게 조금씩 가까이 넌 언제나 자꾸만 멀어져 하지만 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제 못 알겠어 돌아와줘 다시 내게 사랑을 원했어 넌 언제나 대답이 없었지 하지만 나 널 사랑해 언제까지나 왜 이 세상에는 쉬운 사랑은 없을까 가슴 아프지 않고는 얻지 못하는 걸까 난 너에게 못 알겠어 돌아와줘 다시 내게 언제나 자꾸만 멀어져 하지만 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제 못 알겠어 돌아와줘 다시 내게 사랑을 원했어 넌 언제나 대답이 없었지 하지만 나널 사랑해 언제까지나 난 너에게 네, 오늘도 잼킹 재미로 보는 랭킹쇼. 오늘은 이색 직업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진 씨, 그러면 이제 몇이죠? 7위 함께 알아보시죠. 세상에 이런 직업이 이색 직업 잼킹 7위 인형 의사입니다. 인형 의사.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한 직업이죠. 어렸을 때 혹시 뭐 유난히 애착 가는 그런 인형 있으셨어요? 그 있죠. 예, 그 이름을 모르겠다. 항상 왜 그 집에다가 뭐 토끼 모양이든 강아지 모양이든 이름도 뭐 미미, 뭐 셀리 이렇게 붙여주면서 나의 진짜 동생인 마냥 대하기도 했는데요. 저 때는 그냥 그냥 인형이다, 동생이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에 대한 이름이 애착 인형이라고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애착 인형을 미리 구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미리 챙기기도 하시던데 사실 이제 그런 인형들은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맞아요. 내 친구이자 내 감정을 얘기하는 곳이자 막 엄마가 막 나한테 막 잘 안 해주면 인형한테 얘기하잖아요. 뭐 미미야 우리 엄마가 날 싫어하나 봐 막 이러면서 진짜 이게 날 거 해줘도 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금 한 30대, 2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나이 또래가 딱 인형 선물을 참 많이 받는 나이대였대요. 그래서 어릴 때 인형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인형을 망가졌을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치료를 해준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인형 의사라는 직업입니다. 보통 왜 또 인형을 취미로 나이 들었지만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른이들이
그 아주 비싼 인형 있죠. 알죠. 네네. 네. 그런 것들 또 수집하시기도 하고 그걸 진짜 나의 분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이 조금만 잘못돼도 뭐 손가락이 조금만 잘못돼도 네. 그건 진짜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가 없고 그거 고쳐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막 상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솜이 뜯어질 수도 있을 거고 뭐 눈이 뭐 뚫어질 수도 있을 거고 하는데 이 상처를 뭐 새 것처럼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네. 원래 모습이랑 비슷하게 복원하는 걸 위주로 한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토끼 인형이 좀 약간 누렇게 때가 탄 네네. 상태로 내가 간직해 왔다면 하얀 천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손때가 묻고 역사가 묻은 그 색 그대로 나머지 찢어진 부분을 붙여주고 이렇게 복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건 또 몰랐네. 그래서 진짜 이 인형이 얼마나 깊은 역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단순한 인형이 아니기 때문에 들고 인형병원 오신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네.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꼭 치료해 주세요라는 말을 하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인형 그 치료를 하는 비용이 적게는 뭐 5,000원부터 네. 좀 크게는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되는데 사실 뭐 그 돈이면 사는 게 낫지 않아라고 할 수 있지만 다 안 되죠. 많은 사연이 있다고 네. 합니다.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인 네.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 인형병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유행하고 있고 TV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유퀴즈에 네네. 이색 직업도 로 나오셨던데 이 미국에서는 100년이 넘은 인형병원도 있고요. 심지어 인형의사협회도 있고 정말요? 체계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인형 그 고쳐주는 분들 네네. 뭔가 좀 상처가 났을 때 그 정도 생각했는데 더욱더 프로페셔널이고 새 거로 완벽하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때 원래 맞아요. 네.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인형의 모습을 찾아주시는 분이시군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의미가 너무 있네. 그 뭐 위에 천이 사가서 도저히 쓸 수가 없게 네. 되면 그래도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인형 새로 만든 안에 그 천을 그대로 넣어서 버리지 않으시려고 한다고 해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애들도 사실 어릴 때부터 못 버리는 인형들이 있거든요. 네. 난 좀 이제 버려줬으면 하지만 너무 낡고 네. 근데 다 추억이 있으니까 맞아요. 못 버리더라고요. 계속 간직하고 있어서 이젠 좀 별로지 않아? 계속 저는 이제 설득. 네. 설득을 하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자, 인형 의사 꼭 필요하네요. 자, 오늘 세계 이색 직업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4부에 가서도요. 또 재미난 직업들 많을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들어주세요. 4부로 갈게요. 뭐라도 말할 게 있는 것처럼 대놓고 1분도 못 참고 일어서서 나가고 말걸 왜다 알아주기를 대뜸한 것도 너 잊어주기를 대뜸한 것도 너 It's gonna be lonely It's gonna be lonely It's gonna be lonely 사랑이 이리 힘든지 누가 보니 It's gonna be lonely 이젠 다 온갖 것을 졌어 나는 됐어 이게 다는 모르겠어 너무 많이 됐건 조금 됐건 시간이 됐다 믿어 알아주기를 대뜸 원한 것도 너 잊어주기를 대뜸 말한 것도 you It's gonna be lonely It's gonna be lonely It's gonna be lonely
90초 건강 정보입니다. 척추 환자 10명 중 9명은 보존적 치료로 호전됩니다. 바꿔 말하면 1명은 꼭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특히 다리에 힘이 빠지고 대소변 장애가 온다면 응급 수술이 불가피한데요. 하지만 고령에 만성 질환까지 있다면 수술이 꺼려집니다. 이때 양방향 내시경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8mm 작은 구멍 2개를 뚫고 진행되는데요. 초고화질 내시경으로 신경과 미세혈관까지 들여다보며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 제거합니다. 과거 수술에 비해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고 흉터와 감염의 위험도 낮아 고령의 환자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남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고객님들은 많이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좀 더 힘내시고 내일은 더 잘 될 거예요. 또래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힘드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취직의 의지를 놓지 마시고 내일은 확실히 더 잘 될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잘 못 가고 전화 리언이도 많이 답답했는데 같이 보낼 시간도 많아서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일은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의 위기도 잘 이겨내고 내일은 더 잘 될 겁니다. 이 캠페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종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황사,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기상정보는 수시로 확인, 외부 공기는 차단하며 적당한 실내 습도를 유지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도록 물을 자주 마십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꼭 외출을 할 경우에는 황사,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비가 후에는 얼굴과 손발을 씻고 양치를 해 청결을 유지합니다. 학교에서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등의 청결 유지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합니다. 호흡기나 심폐질환 학생이 있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출입문을 닫으며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과 천막으로 덮어 피해를 막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지나간 후에는 실내를 환기하고 오염된 물품을 세척하며 전염병 대비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작은 실천으로 예방합시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365일 초특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 이코노미 출시.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차유진의 잼킹. 자, 오늘은요 세계 이색 직업 그리고 새로 생긴 직업들도 상당히 많네요. 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직업이 생길까라고 하는데 정말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들이 쏙쏙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6위인가요? 네. 세상에 이런 직업이 이색 직업 잼킹 6위는요. 네.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디지털 장의사. 이건 뭐예요? 디지털 장의사는요, 고객이 의뢰한 디지털 정보를 검색을 해서 삭제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아마 한 번쯤은 뭐 TV나 뉴스를 통해서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슈가 돼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지털 장의사라는 말은 미국에서 이제 원래 생기다 보니까 디지털 언더테이커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일단 쓰이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는 세상을 이제 떠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디지털 안에 온라인상에 많은 정보들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뭐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 뭐 생전에 남긴 뭐 안 좋은 그런 흑역사라든지 그래서 그 유언장을 먼저 써놓고 그 유언에 따라서 삭제를 해주는 게 디지털 장의사였다고요. 삭제를 해달라고 하면은 삭제를 해주시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디지털 정보가 남아있으면 그 고인의 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아마 가격 정도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상조회사에서 봤을 때 한 34만 원 하나로 그 정도면은 이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유언에 따라서 다 정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디지털 시대에 새로 생겨난 직업이네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고인보다는 좀 살아있는 분들의 의뢰가 많아지고 있는 삭제해달라는 추세인데요. 그 사춘기 시기에 청소년들의 의뢰가 전체의 65%다. 그런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과거를 조금 뭐 영상을 좀 지워주세요. 왜냐면 또 얼굴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지워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네. 또 동영상 유출 같은 부분들 그래서 많은 의뢰가 다양하게 뭐 개인, 기업, 연예인 등등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장의사로 꼭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꼼꼼함도 있지만 윤리의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을 검색을 하면 의료사고를 냈었었는데 그 의료사고 기록이 나오니까 그것을 좀 지워달라라는 의뢰도 오고 당연히 이런 의뢰들은 이제 개런티 자체가 매우 높게 측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 그건 범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의식을 갖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혹할 수도 있겠죠. 더 문제가 될 수 있네요. 네, 그런 것은 직접 디지털 장의사가 판단을 도덕적으로 해서 받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또 아무래도 외국 사이트랑 컨택할 일도 많다고 해요. 유출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이트로도 가기 때문에 영어 실력도 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또 이 디지털 쪽으로도 또 유능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야, 디지털 시대가 이어지면서 진짜 많은 수요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직업이네요. 디지털 장의사. 네. 자, 세상에 이런 직업. 자, 다음은 5위인가요? 네, 함께 알아보시죠. 세상에 이런 직업이 이색 직업 잼킹 5위는요. 이혼 플래너입니다. 결혼 플래너 아니고 이혼 플래너. 네, 아마 좀 이혼 플래너 이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이혼도요, 약간 좀 쿨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기왕 헤어지는 거 좀 이제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헤어지자 이런 추세가 많이. 네, 감정 싸움만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으로 중간에서 조정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혼 플래너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혼 플래너는요, 이혼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전반적인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돕는 직업인데 뭐 부부의 감정 싸움이나 그런 거부터 아니면 또 양육 문제도 있고요. 재산 분할 과정에 대한 그런 상담도 해주는데 중요한 건 그냥 이혼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이혼 후에 뭐 여러 가지 힘듦이 막 찾아오잖아요. 경제적이나 아니면 사회적 편견들 그리고 우울증이나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났을 때 또 자녀는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부 관계의 설정까지 도와주는 역할 한다고 합니다. 웨딩 플래너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보니까. 이 직업이 처음 생긴 게 2009년에 일본이에요. 일본에서는 이혼식 있잖아요. 일본에는 있어요. 맞아, 이혼식 있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걸 공공연하게 알린단 말이야 하는데 일본에는 이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처럼 소소하게 친한 친구나 그다음에 친척 지인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갈라서게 됐다라는 걸 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말하기가 그런 거야. 이혼하신 분들도 엄청 힘들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 참다가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한 번에 다 불러가지고 초대해서 그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죠. 이혼을 한다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요. 이제 이혼식의 이제 마지막 그 순서가 있는데 그 결혼 반지를 올려놓고 망치로 같이 손잡고 이제 같이 딱 깬대요. 아까워라. 뭐 버리진 금이면 버리진 않으시겠지만 뭐 그런 행사도 하면서 뭐 이 이혼 자체를 좀 이렇게 너무 막 스트레스 받게가 아니라 좀 감정적으로 편하게 진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로 잘 헤어질 수 있는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잘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뭐 아무래도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사랑하던 사람, 살던 사람이랑 헤어진다는 거 돕는 직업 이혼 플래너였습니다. 이혼 플래너는 보니까 되게 상담, 코칭 이런 또 심리적인 것까지 그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혼 플래너 분들이 막 이혼을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30% 정도는 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고 해요. 그러게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혼 플래너도 나쁘지 않네요. 자, 세상의 이색 직업. 세상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몰랐던 직업들이 쏙쏙 생기고 있고 그게 또 현대에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 지금 얘기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노래 한 곡 듣고요. 4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was found on the ground by the fountain that felt and felt I was almost dry, lying in the sun after I had tried, lying in the sun by the side.
자, 세상의 직업들 중에서 이색 직업 뽑아봤습니다. 4위죠, 이제? 세상에 이런 직업이 이색 직업 잼킹 4위 테스터입니다. 테스터. 네. 뭘 테스트하나요? 네, 테스트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는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테스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는 호텔 테스터가 있습니다. 새로 지은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청결 상태, 서비스, 네. 식사 등을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독일에는 맥주 테스터가 있는데요. 연봉만 7,2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세계를 다니면서 맥주를 마시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업이고요. 네. 영국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워터 슬라이드 테스터라고 해서 그 워터파크에 있는 네네. 워터 스타일리 그 슬라이드를 계속 타요. 하고 재밌는지 뭐 무서운지 그런 걸 또 평가해서 이제 올리는 직업인데 요것도 연봉이 3,400만 원. 정말 어떻게 보면 꿀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솔깃해지는 직업들. 그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테스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거는 펫푸드 테스터라는 직업인데요. 사료를 먹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약간 저는 조금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물들의 사료를 직접 네. 먹어보고 맛을 평가하는 직업이에요. 사람이 먹었을 때 맛있어야 우리 애기들, 동물들이 먹었을 때도 맛있다라는 생각으로 사료를 출시하기 전에 직접 맛을 보고 평가하는 직업입니다. 왜 우리 그래서 사료 봉투에 보면 뭐 바베큐 맛 무슨 땡땡 맛 써있는데 애들이 그 동물들이 강아지가 먹고 이거 바베큐 맛이 할 수 없잖아요. 다 먹어보고 사람이 먹어보고 맞네 먹어봐야겠네요. 그래서 사람이 먹어보고 평가를 한 거고요. 워낙 반려동물에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시장이 아주 넓죠. 네, 그래서 이제는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 먹는 건데 건강한 뭐 성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맛까지 신경 쓴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점점 더 신경 쓰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직업도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펫푸드 테스터 연봉도 꽤 괜찮은데 한 4,500만 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펫푸드 테스터 구하시는 뭐 사장님들 있으시면 지원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3위로 가볼까요? 세상에 이런 직업이 이색 직업 잼킹 3위는요. 장례식 댄서입니다. 장례식에서 댄서가 있어요? 네, 약간 말이 되나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시간인 것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례식하면 엄숙한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가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애도하는 분위기.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라는 나라인데요. 이곳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좋은 곳에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진짜 파티 분위기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 장례식 댄서라는 직업이 쉽게 말하면 상여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여를 메고 춤을 춰요. 막 군무도 추고 그다음 바닥에 눕기도 하고 뭐 관을 막 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시계 분위기를 띄우는데요. 가나에서는 이 장례식 댄서들이 아예 전문 서비스 직종으로 매우 체계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장례식 댄서가 3위였고요. 그렇다면 2위. 세상에 이런 직업이 이색 직업 잼킹 2위. 겨드랑이 냄새 감별사입니다. 겨드랑이 냄새 감별사가 뭐예요? 약간 이거 이야기 듣고 바로 눈살을 좀 찌푸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직업은 실제로 있는 직업입니다. 유전적으로 겨드랑이에 땀 냄새가 더 날 수밖에 없는 서양권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우리보다는 좀 더 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왜 이게 유전자 때문인데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은 이 겨드랑이 땀 냄새를 유발하는 DNA 자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서양 사람들이 한국인의 그런 면모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서양권 분들은 이 냄새 제거제인 데오땡땡 제품을 필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뭐 서양에 잠깐 갔었을 때는 뭐 여자건 남자건 간에 아침에 샤워하고 바르는 거를 당연히 스킨 바르듯이 바르더라고요. 되게 제품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이 직업은요. 이 데오땡땡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냄새를 맡아가지고 성능을 확인하는 직업인데요. 필요한 직업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 사용한 후, 그리고 또 사용하고 운동을 또 한 후 그런 순간순간에 냄새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 나는 이 직업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연봉 무려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고 싶네요. 갑자기 마음 바뀌셨죠? 와, 저도 진짜 유학을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진짜 연봉이 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색 직업 랭킹 1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1위는요? 이색 직업 랭킹 1위 섬 관리자입니다. 섬 관리자? 네, 뭐 아마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평범한데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요. 네. 한국에도 몇 번 소개가 됐었기 때문에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섬 자체에 머물면서 관리를 하는 직업입니다. 호주에 있는 섬을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인기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네. 섬 관리자 계약 기간 만료가 되는 순간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3만 5천 명 정도의 지원자가 몰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막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한데요. 지원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1분 영상을 자유롭게 제작해서 보내면 되고요. 1차 영상 면접을 통과하고 나면은 최종 심사를 해서 최후의 한 명만 선정을 하는데 한국 분들도 많이 지원하신대요. 그때 많이 홍보됐었어요. 그때 기억나네요. 네, 보셨던 기억이 나시죠. 섬 관리자가 하는 일은 섬에서 사는 동물 먹이 주기, 희귀종 보호, 등대 포함 등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 성 방문객 안내, SNS를 통한 섬 홍보 등 꽤 할 일이 많은 편인데요. 이렇게 힘들 것 같긴 한데 왜 지원자가 많이 몰리냐. 첫 번째, 6개월 단기 계약인데 연봉이 무려 15만 달러, 1억 2천만 원이고요. 6개월에. 네, 그리고 섬 관리자로 선정이 되면 파트너 한 명 혹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지낼 수가 있고요. 네. 수영장이 딸린 6성급 호텔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네요. 무조건이죠. 처음에는 이제 한 2009년도에 이 직업이 생겼는데 사실 섬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현재는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 섬에서도 섬 관리자라는 직업이 생겨나고 있고 모집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상은 넓고 정말 우린 왜 이렇게 내가 일할 곳이 없어 했는데 또 이런 이색 직업을 보니까 참 재미난 일거리도 많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이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딱 선택하신다면 어떤 직업이 좀 마음에 드세요? 저 섬 관리자겠습니다. 섬 관리자 마음에 드세요? 저는 겨드랑이 냄새 감별사를 하겠습니다. 연봉이 제일 세니까요. 자, 유진 씨 오늘도 즐거웠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생생님들 좋은 주말 되세요. 꽃배달 확인 톡 도착. 꽃배달 간편 주문 서비스로 통화는 짧게, 주문은 더 정확하게. 꽃톡으로 보내세요. 꼭 톡으로 확인하세요. 전국 화환 꽃배달 주문 1670-5600. 꽃으로 말해요. 꽃톡. 백미도 잡곡도 다 똑같이 초고압으로? Why? 이젠 재료에 맞춰 압력을 바꾸는 Cuckoo Twin Pressure. 초고압을 넘어 무압까지 담은 쿠쿠만의 미식가전. 쿠쿠 트윈 프레셔. 오늘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저는 또 나타날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우리 내일 봐요. 생생하게. 끝곡은요, 서영은의 좋아 좋아 들려드립니다. 안녕. 장미를 들고 와 룰루랄라
생각해